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비전공자분들이 전기기사 그리고 전기산업기사 필기를 공부하실 때 어떠한 공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비전공자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전공하지 않으신 비전공자분들이실 텐데, 우리 비전공자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만 꼽자고 한다면 역시 생소한 전기 용어와 기초 전기 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뿐더러 전기라는 것은 내가 접해보지 않았는데 특히나 이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전공자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자, 먼저 인문 계열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예체능 계열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취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공 계열에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과가 아니라 어떤 기계과, 화학공학과, 뭐 혹은 신소재공학과 이런 전공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나열되지 않은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안에 속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자, 이렇게 계신 분들이 우리의 목표, 전기 기사 혹은 전기 산업 기사를 어떻게 한다? 취득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 계시던 우리 비전공자 분들께서 이 전기라는 세계관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전기 기사, 전기 산업 기사, 즉 전기라는 세계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각자의 세계관에 있다가 이런 생소한 전기라는 공간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막막할 수가 있고요. 두려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기에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 과정, 각자의 세계관에 있다가 전기라는 세계관에 들어올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 우리가 전기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확한 시험 정보입니다. 이 시험 정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는지, 총 몇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과목별로 몇 문제가 있는지, 시험 시간은 내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그리고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봐서 우리의 목표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니까요. 이 시험 정보에 대해서는요, 제 채널 재생 목록에 가시면 제가 자격증 꿀팁이라 그래서 공부 방법 최근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험 정보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시험 정보까지 안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생소한 전기 용어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용어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기 여러분 책을 딱 펴보시면 정말 외계어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전기 용어 자체가 한자 표현이 굉장히 많고 이제 서양에서 넘어온 학문이다 보니까 영어식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임피던스, 컨덕턴스, 어드미턴스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고 단어에서 글자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 상전류, 선전류, 부하전류, 계자전류 이런 전류의 종류에도 상당히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우리가 습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래 보고 계속 보고 우리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처음에 이 전기 용어가 익숙해지면요, 앞으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요, 처음에 한 번에 친해질 수 없잖아요. 계속 보고 좀 어색하더라도 말이라도 걸어보고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함께 친해질 수 있듯이 이 생소한 전기 용어 자체도요, 여러분께서 공부를 쭉 진행하시면서 강의를 보시든 어떤 교재를 보시든 처음에는 용어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외계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색한 친구가 친한 친구가 되듯이 이 생소한 전기 용어도 어느덧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공자인 만큼 이 전기 용어를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역시 전기 수학이에요. 전기 수학. 근데 수학이라 그래서 여러분 깊게 들어가는 수학은 아니고요. 기초적인 전기 수학만 알면 돼요. 자, 전기 교재를 딱 사고 자격증 수험서를 딱 사고 책을 폈는데, 야, 이건 뭐냐? 검은 것은 글씨 같은데 흰색은 종이고, 이건 뭐 사인, 코사인, 뭐 미분, 적분, 야,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 전공이 뭡니까? 수학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수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공부는요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학 공부를 예를 들어 뭐 몇 개월 안 하고 몇 년 안 하고 심지어 몇십 년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기초 전기 수학도 상당히 거북함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은 게 이 수학 공부가 우리가 막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깊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초적인 것들, 전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우리가 알게 되면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기 수학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초적인 것만 가져가면 돼요. 자, 이 기초 전기 수학을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전병칠 원장님이 촬영하신 기초 수학 내용이 있는데, 유튜브에 전병칠 기초 수학을 검색하시면 몇 가지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거 한번 쭉 들으시면 그 정도만 가져가도 내가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함은 없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무료로 영상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를 잡았고 수학을 잡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전기에 대한 자신감, 이 전기라는 세계관과 여러분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잡았다면 네 번째, 문답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문제답.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번째, 문답 유혹에서 벗어나자.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답, 기출문제만 달달달달 외워서 공부하면 합격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비전공자잖아요. 특히. 그렇죠. 우리 비전공자 분들은요. 필기 때 만약에 문답을 해서 필기를 합격하면 이 실기에 가서요.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결국엔 다시 필기 이론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답을 외워서 달달달달 합격한다는 생각은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전공을 한 사람들도 이 문답을 하고 나서 전기기사 실기, 산업기사 실기로 넘어가잖아요.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효율이 안 나와요. 많이 합격하지 못합니다. 실기에서. 이 자격증은 실기까지 합격해야 주어지는 자격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전공자분들은 특히나 더 이 문답 유혹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됩니다. 자, 문답 유혹 아웃시켜야 됩니다. 상당히 큰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낸 자만이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 회로 이론에 집중하자. 이 회로 이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로 이론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 과목을 보면 회로 이론, 제어공학, 그리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전력공학, 전기설비 기술기준 이렇게 총 5가지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초, 시작점이 되는 것이 회로 이론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건물을 올렸을 때 무너지지가 않으니까요. 이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을 볼 때 우리가 회로 이론이라는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과목들, 뭐 전기기기, 전기자기학, 뭐 전력공학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공부하시는 이 회로 이론에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비전공자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전공자분들은 이 회로 이론을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해보셨습니다. 근데 우리 비전공자분들께서는 회로 이론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때문에 이 회로 이론을 우리 비전공자분들께서는 다른 분들, 전공하신 분들보다 더욱더 에너지를 모아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과목들 있잖아요. 다 파생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가지만 뻗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 집중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꾸준함입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 꾸준함이 없다면 이런 것들 다 알면 뭐합니까? 그렇죠. 알아도 우리는 꾸준함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공을 하신 분들이든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든 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은근히 장기 레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꾸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서 이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전공자 분들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라는 전기 세계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각자의 세계관에서 다른 생소한 세계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라는 세계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첫 번째, 내가 보는 시험의 정확한 시험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생소한 전기 용어와 어색해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친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세 번째, 기초 전기 수학 깊은 내용까지 필요 없습니다. 전기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기초 수학이 있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수학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 문답 유혹에서 벗어나자. 문답이라는 것은 문제와 답, 문제와 답을 외우면서 기출 문제만 보는 것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기 가서 정말 고생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실 때 이론을 한번 쭉 정독을 하시고 혹은 두 번까지 정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들어가셔야지. 그냥 문답으로 바로 가시면 필기는 어찌어찌 할 수 있어도 이 실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더라.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이 회로 이론, 뿌리가 되는 회로 이론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회로 이론만 잘 내 것으로 만들면 나머지 과목들은 결국 파생 과목이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게 된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것이 결국엔 짧게는 뭐 3개월에서 4개월, 길게는 5개월, 6개월, 어떻게 보면 1년, 2년까지 걸릴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함을 가지고 여러분 페이스에 꼭 여러분 페이스에 맞게, 뭐 남들이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페이스에 맞게 꾸준하게 학습을 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결실 맺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이 전기라는 세계관에 처음 들어왔는데 어떤 공부의 양과 공부 시간을 가져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처한 뭐 직장을 다니시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계시든지 취업을 준비하신다든지 그러한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까요?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이전에 비전공자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전공자분들을 위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필기 공부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괜찮으신가요? 처음에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설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니까요.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든지 그 목표를 향해서 무엇보다 꾸준함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자주자주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작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